살면서 착각은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착각 때문에 착각이라고 주장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폭행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20대 남성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나흘 뒤에 이 남성이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서 만취가 된 상태로 이웃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집엔 10대 여성이 혼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잠결에 자기 지인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허. 그러자 이 남성 그대로 들어가서 이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정화 기자님,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후 안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이 남성이요. 약 10분 뒤에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아하. 이 사건 직전에는 길을 가던 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하.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을 순찰차에 태워서 자택 건물 입구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아니, 이 부분 경찰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경찰 출신이시니까 박성배 변호사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만취해 조사가 어려울 때는 유치장 등의 입감에 쉬게 한 뒤에 조사를 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가시키는 조치 자체는 적절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귀가를 시킬 때는 동거 가족들에게 직접 인계를 해줍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현장에서 나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버려 둔 것 같은데 그러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술에 취해서 조사가 어렵다고 자택 앞에 내려놓은 채로 나와요? 그냥 돌아서요, 경찰이? 장유미 변호사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강제추행이라는 큰 범죄가 경찰이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썼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성, 물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을 때 무슨 말로 일관했느냐 하면 내가 그야말로 만취해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였다. 그리고 이 범행지가 나는 우리 집인 줄 알았고 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 부인인 줄 알았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고의성이 없는 실수니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명과 변명을 둘러대다 보니까 더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데 보세요. 아니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자신의 집으로 알고 아내로 알았다고 100번 양보해봐요. 그럼 아내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는 10대 피해자의 외모, 체격, 말투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여보라고 부른 점, CCTV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긴 점 등에 비춰보아 주거침입에 보이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이라고 판단했다는 걸 지금 재판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했다.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했을 때부터는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하하.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수면 장애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범행이 출소 4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한 번이 아니고 과거에도 충동적 행정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런 행동이 한 번이 아니고 출소 4일만 다시 범행을 얼마나 죄질이 나쁩니까? 허허. 제대로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고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지금 피고 남성, 그리고 검찰 모두 항소를 했지만 2심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내렸습니다. 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그 피해자분은 얼마나 지금 정신적 후유 장애를 앓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택시인 줄 알고
착각해서 벌어진 또 아찔한 일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2019년 12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술에 취한 한 여성이 40대 남성의 차를 택시라고 착각하고 타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이 택시 아니니까 내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술에 너무 취한 탓인지 계속 택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주세요 이렇게 행선지를 말하고 차 안에서 고꾸라지고 마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차를 세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위험천만한 순간이지 않았는데 여성 어떻게 됐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정신을 갑자기 번뜩 차린 여성이요. 차에서 빠져나가고자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면서 이 남자가 방심을 한 틈에 이 차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차에서 나와서 경찰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 여성분이 순간 기지를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어떻게 변명으로 일관했냐면요. 경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성이 너무 술에 취해 있었고 차에서 구토하려고 하는 등 정말 막무가내였다. 그렇다고 본인이 이렇게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법정에 들어가서는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신은 비교적 온전했고 성관계에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관계를 시도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살펴보니 이 녹음 파일에는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건 직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죠. 해바라기 센터에 조력을 받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측정한 당시 피해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회 통념상 처음 본 운전자와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남성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법이 정말로 살아있어서 이러한 이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을 좀 단죄하기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